예, 3주차 3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통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2 섹션에 BPSK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PSK 모듈레이션은 이제 뭐냐면은 Binary Phase Shift Keying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Shift Keying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모듈레이션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 BP가 뭐냐면은 이제 앞에 B는 이제 바이너리, 그러니까 이진이라는 것이고 여기 P는 뭐 통신하는 사람이면 바로 P 보면 이제 아셔야 되죠. P는 뭐냐면 페이즈입니다. 위상. 그래서 이진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보내겠다라는 뜻이고요. SK니까 그러니까 여기 B를 딱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를 보내는구나 이게 바로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SK를 딱 보고 이거 디지털 모듈레이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P라고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상의 정보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딱 보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얘기다라는 걸 이게 뭐다라는 걸 이제 바로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보시면은 이제 바이너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송신단에서 둘 중에 하나 보내겠죠. 뭐 바이너리니까 이진이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0 아니면 1을 보내는 거고요. 0을 보낼 때는 이 마이너스 a 곱하기 코사인 2파 fct를 보내고요. 1을 보낼 때는 a 곱하기 코사인 2파 fct를 보내는 그러한 모듈레이션 기법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페이즈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위상이 얼핏 보면 다 0도인 것 같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마이너스 a의 이 웨이브폼을 주의 깊게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뭐냐면 a 곱하기 코사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괄호 열고 2파이의 fc t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기 파이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180도라는 게 위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뭐 180도 하면 방향이 반대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180도 돌면. 그러니까 180도 돈다라는 게 사람이 180도 돌면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보다가 뒤를 보겠죠. 그게 1 방향이냐 마이너스 1 방향이냐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보시면은 이게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이거 마이너스 A하고 A니까 이거 진폭의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 뭐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그 PAM 때문에 근데 PAM은 사실은 용어를 약간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앰플리튜드에도 정보가 있지만 사실은 그 0도 180도의 정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페이즈가 하나는 0도고요. 하나는 이제 180도입니다. 그러니까 파이가 180도죠. 그죠? 그래서 라디안으로 표시한 것 뿐이니까. 그래서 페이즈의 정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즈 0도면 1을 보낸 거고 페이즈가 파이 즉 180도면 0을 보낸 거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스페이스는 뭐 이렇게 구하는 거는 뭐 어렵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두 개의 요 S0 of t, S1 of t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백날 만들어봐야 만들어낼 수 있는 신호는 요거밖에 없죠. 그렇죠? 아무리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봐야. 그 다음에 이 신호 공간에 있는 어떠한 신호를 만들어내려면 사실은 요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되겠죠. 이거의 몇 배 하면은 바로 이 시그널 스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직교하는지는 체크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1차원 시그널 스페이스죠. 그러니까 두 개가 안 나오니까 즉 필요한 시그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직교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오소고널리티는 이제 체크하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의 제곱을 0부터 TB까지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바이너리니까요. 바이너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TS나 TB가 똑같죠. 저 밑에 좀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바이너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볼이 바로 비트죠. 그죠? 그러니까 EB나 ES나 똑같고 TS나 TB가 똑같다. 즉 심볼 에너지나 비트 에너지나 같다. 왜냐면 심볼이 비트니까 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웨이브폼을 아까 말씀드린 그 유도를 한 오소노멀 베이시스의 몇 배로 표시를 하면 그러니까 오소노멀 베이시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개수를 이렇게 적은 것을 뭐라고 그랬었죠? 신호 성상도 즉 시그널 컨스텔레이션 또는 시그널 스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이 두 개의 점을 즉 두 개의 웨이브폼을 멀리 하고 싶다. 노이즈에 강력하게. 그러면 어느 값을 키워야 됩니까? A를 키워야 되죠. TB를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TB를 키우면은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A를 2배 한 것만큼 도움이 되진 않아요. TB를 2배로 해봐야
왜냐면 멀리 떨어지는 게 목표라면 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에 강력한 어떤 시그널링, 어떤 모듈레이션을 쓰고 싶다. 그러면 BPS를 사용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A를 키워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고, 시볼 에너지를 계산을 하면은 시볼 에너지는 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S0T를 보낼 때 에너지, S1T를 보낼 때 에너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이게 웨이브폼 레벨에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그 시그널 스페이스 다이어그램 또는 그러니까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에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원점이 있죠. 여기 0 원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벡터 놈 스퀘어가 정확히 어떻게 되면 그 놈이 사실은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S0 오브 T였으니까 여기가 나타내는 게 어떤 S0 그 벡터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S1의 벡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S0 그 벡터의 놈 스퀘어가 정확히 뭐가 되니까 놈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놈 스퀘어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제곱이 되죠. 네. 그러니까 굳이 적분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 벡터 그러니까 시그널 컨스텔레이션 상에서 S0 of T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S0 of T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그널 컨스텔레이션 그린 다음에 S0 벡터까지의 거리 제곱 이것이 정확하게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거리 제곱을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걸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심볼 에너지를 구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볼 에너지하고 비드 에너지하고 같죠, 지금. 네. 그래서 EB나 ES나 똑같으니까 좀 전에 그렸던 그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이렇게 EB의 함수로 이렇게 다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점이 이제 여러 개 찍히죠. 근데 이제 바이너리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밖에 안 찍히겠죠. 왜냐면 점이 어차피 바이너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보내는 거니까 점이 두 개 찍히게 되는데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에서 그 중에 이 거리를 우리가 이제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그러니까 유클리드 거리라고 하는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중에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즉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 중에 가장 짧은 거, 그것을 우리가 최소 유클리드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렇게 하고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제 D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디스턴스인데 이제 미니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D민이 얼마가 되냐면 BPSK의 경우에 2 곱하기 루트의 2B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모듈레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그 노이즈에 훨씬 더 강력하게 되냐면 노이즈를 잘 극복하게 되냐면 D민이 커야 돼요. D민이.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를 쏟아부었을 때 D민이 큰 모듈레이션, 이게 좋은 모듈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용어가 있는데 BPSK는 이제 S1 of T가 S0 of T에 바로 마이너스를 곱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냐면 엔티포더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요. 엔티포더 시그널링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엔티포더이라는 말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BPSK는 대표적으로 엔티포더 시그널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다음 변조들의 그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EB의 함수로 구해봐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극성 NRG, 그다음에 극성 RG, 그다음에 BPSK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그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2 곱하기 루트의 EB가 돼요. 왜냐면은 이 ABC는 기본적으로 그 시그널 컨스텔레이션 입장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모듈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극성 NRG에다가 사실은 코사인 2파이 FCT만 곱하면은 정확하게 뭐가 됩니까? BPSK가 되죠. 그러니까 BPSK는 그 패스밴드 모듈레이션을 얘기하는 거고 극성 NRG라고 하면은 이건 뭡니까? 폴라 NRG죠. 그러니까 이거는 라인 코드인데 라인 코드는 사실은 그 베이스밴드 모듈레이션이죠. 그래서 중심 주파수가 0에 있는데 사실상 이것과 이것과의 관계는 그냥 코사인 2파 FCT를 곱했냐, 곱하지 않았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극성 RG는 뭐 약간 다르고 밴드위스를 이제 좀 많이 쓰긴 하죠. 왜냐하면 리턴 투 제로니까 이제 중간에 떨어지니까 펄스 폭이 작아가지고 밴드위스를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만 2배로. 그렇지만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은 이제 똑같게 되죠. 생각을 해보시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 똑같다. 결국은 그러면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똑같은 모듈레이션이 되니까 노이즈에 대한 특성도 사실은 갖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모듈레이션이 뭐 좀 더 우수하다, 노이즈 특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자, 그래서 9.4에 Amplitude Shift Keying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Amplitude Shift Keying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SK가 디지털 모듈레이션이라는 뜻이고요. A가 이제 Amplitude라는 뜻이니까 침폭의 정보가 있겠죠. Amplitude에. 그러니까 SK 앞에 있는 글자가 나타내는 게 정보의 위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ASK를 살펴보시면 아예 안 보내든지 0을 보낼 때는 아예 안 보내고 1을 보낼 때는 이렇게 보내고 이것을 ASK라고 하죠. 다른 말로 이거를 OOK라고도 해요. OOK. 이 O의 의미는 그 on-off입니다. on-off. 네, 그래서 껐다가 켰다가. 네. 그러니까 보낼 게 있으면 켜고 보낼 게 없으면 끄고. 네. on-off keying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NRG 그러니까 유니폴라 NRG 생각하면 돼요. 유니폴라 NRG에다가 코사인 2파이CT를 곱한 거. 네, 그게 정확하게 ASK가 되죠. 그래서 시그널 컨스텔레이션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S0OT, S1OT 아무리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봐야 만들어낼 수 있는 웨이브폼은 이런 형태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건 1차원 모듈레이션이고 1차원 모듈레이션이니까 웨이브폼이 하나밖에 없고 네. 뭐 노멀라이즈 하면은 이거밖에 안 나오죠. 그 바이너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볼 하나가 비트 하나죠. 네. 그러니까 ES하고 EB하고 똑같고요. 즉 그 심볼 에너지와 비트 에너지는 똑같고 그다음에 심볼 듀레이션하고 비트 듀레이션은 당연히 똑같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베이시스 벡터를 구했으니까요. 그 베이시스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우리가 웨이브폼을 이렇게 나타내 보면은 이 개수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개수를 그리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호 성상도라고 한다 그랬죠.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른 모듈레이션하고 비교를 하려면 이 A라는 파라미터가 뭐 그 똑같은 게 아니니까 이거는 다른 모듈레이션하고 비교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모듈레이션을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의 좌표를 ES나 EB 함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ES를 구하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S0의 뭐 벡터의 제곱 그러면 이 점인데 이 점은 뭐 지금 원점에서부터 거리 자체가 0이니까 할 게 없고 예를 들어서 이걸 구한다.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건데요, 요거. 이것인데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의 제곱을 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평균 심볼 에너지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심볼 에너지 요것을 이용을 해서 다시 그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의 좌표를 이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요. 바꿔주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BPSK에 비해서 손해를 보죠. BPSK에 비해서 우리가 똑같은 빛 에너지를 쏟아 부었을 때 ASK가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엔티포달 모듈레이션이 성능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ASK 모듈레이션보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ASK를 사용을 하면서 BPSK랑 똑같은 BER을 얻고 싶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BPSK가 BER이 좀 더 좋아진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빛 에러 레이시. 왜냐하면은 똑같은 빛 에너지를 쏟아 부었을 때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D민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같은 BER을 얻고 싶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같은 D민을 가지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D민을 똑같이 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2배로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몇 배로 증가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빛 에너지를 2배로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ASK에 빛 에너지를 BPSK 사용하는 것보다 2배로 증가시켜야지만 똑같은 BER 성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에너지 2배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통신에서는 주로 파워를 따지니까요. 그러니까 그 뭐 볼티지나 전압을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파워를 따지니까 그 10 로그 베이스 10에 그러니까 상용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그 로그를 쓸 때 10 로그 베이스 10에 3 그게 2 그러니까 그 2배를 한 것이 얼마가 되냐면 이제 3dB가 되죠. 0.301 이렇게 되니까요. 로그 베이스 10에 그러니까 로그 베이스 10에 여기 2가 이게 아마 대충 0.3이 되니까요. 그래서 10을 곱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dB로 환산하면은 3dB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ASK가
그러니까 BPSK보다 3dB 더 에너지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BPSK에 3dB 게인이 있다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BPSK가 ASK보다 3dB 파워 게인이 있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같은 에너지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성능을 얻고 싶으면은 ASK가 2배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3차 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